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에 방송이고요. 예,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급격한 성장 정체에 놓여 있는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과연 클럽하우스가 이 놓친 것들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정체에 빠진 걸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적어놨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잘못했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대세라던 클럽하우스 벌써 지쳤나? 신규 가입, 이용자 급감, 동아일보의 기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클럽하우스 차세대 SNS 아닌 반짝이었다. G세대를 놓친 탓이다. 연합뉴스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사실 최근에 비슷한 주제로 많이 나왔었죠. 자, 올해 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클럽하우스, 특히 2월에는요, 일론 머스크의 등장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죠. 그런데 웬일인지 두 달 만에 그 인기가 뭔가 시들시들한 느낌을 제가 사실은 슬슬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사들이 최근, 지난주, 이번 주에서 최근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클럽하우스의 신규 가입자 수가 줄고, 그리고 또 검색 트렌드에서도 유저들의 관심사에서 뭔가 멀어졌다. 이런 근거들이 속속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실제로 언론에 났던 것들을 제가 따와 봤습니다. 클럽하우스의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에 대한 누적 건수를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월 달에 일론 머스크 등장으로 한번 핫해지고 나서 전 세계적인 숫자는 500만에서 3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이죠. 3월 1일까지 1140만, 약 보면 한 600만 정도가 확 늘어나요. 근데 3월 26일을 보면 3월 첫날에 비해서는 약 200만 밖에는 늘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600만이 확 올라갔다가 3월에는 200만으로 확 줄어든,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한국은 2월 8일에는 4만 4천 건이었지만 3월 1일, 그러니까 2월 말이죠. 이때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5만 5천으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3월 말이 돼도 이 35만이라는 숫자가 39만 정도밖에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세가 확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2월 초에 83만이었다가 2월 말, 3월 첫날에는 170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근데 보면 3월 말에는 3월 첫날 170만이었던 숫자가 3월 말에는 180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실상 거의 그냥 완전히 거의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은 그래도 좀 낮습니다. 2월 초에는 230만이었다가 3월 1일에는 300만 이렇게 찍었고, 뭐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가면 340만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한 달 사이에 늘어난 숫자로만 보자면 2월 달 한 달 동안 늘어난 게 70만이라면 3월 달에 늘어난 숫자가 30만이니까 40만이니까 그만큼 여기도 어쨌든 이제 증가 추세는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게 지금 사실 2월 8일에 시작한 그런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이 3월 1일, 3월 말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2월로서는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에서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2월 숫자가 훨씬 좋고 3월 숫자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신규 가입자가 많이 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히 이 사용자들의 관심사에서는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네이버의 트렌드 검색 지수라는 거를 보면은요. 이 2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거의 뭐 100이라는 숫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핫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랬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요, 그냥. 쭉 떨어져서 3월 초, 이게 3월이 넘어가면서는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더 이상 검색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트렌드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를 보면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2월 초를 전후로 해서 쭉 하고 올라갔다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2월 말 지나고 3월로 내려가면은 구글에서도 역시 거의 10 미만의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이 트렌드는 단순히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네이버와 구글을 저희가 훑어봤는데 전 세계적인 이 검색 트렌드를 살펴봐도요. 구글에서 보면 비슷해요. 사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피크를 쳤던 대략 한 2월 10일 전후 요 때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은 그거보다 며칠 좀 앞서서 먼저 피크를 치죠. 자, 그러나 내려오는 이 전체적인 흐름, 이 추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은 거의 10 미만이라는 것도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든 전 세계든 더 이상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런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럽하우스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내부적인 어떤 분석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유추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트렌드를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일부 기사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마치 클럽하우스가 반짝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엔 여전히 쓰고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서 이렇게 눈팅이 아니라 이게 뭐죠? 귀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종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언론들은 뭐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사실은 성장이 정체됐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성장 정체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사실 기업 가치 1조를 찍었었고요. 클럽하우스가. 그렇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트위터와 함께 트위터를 상대로 기업 가치 4.5조 수준의 그런 규모로 인수합병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클럽하우스인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자,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던 클럽하우스가 과연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언론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안드로이드용 서비스가 부재했다.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SNS 서비스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만 지원이 되는 반쪽짜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뭔가 지루한 토론 중심의 컨텐츠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MZ세대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SNS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MZ세대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3050, 30대에서 50대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클럽하우스 가면, 뭐, 온갖 모더레이터나 스피커들이, 하여튼 뭐, 대표 아닌 사람이 없고 아주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세상에 CEO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타이틀을 달고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들만의 리그가 조성된 것 자체가 대다수의 유저들에게는 반감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분위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 이런 것도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익 모델이 부재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밤새서 이렇게 현생도 못 챙기면서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는 사실 성대모사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뭐 밤새 막 하고 막 8시간씩, 6시간씩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 이분들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방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활기를 잃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나온 이슈죠. 뭐 130만 명의 유저의 정보가 유출됐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근데 거기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클럽하우스의 각 개인들의 프로필 정보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해킹이다 이렇게 보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좀 찝찝한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5가지들이 일반 지금 언론들이 대체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대부분 사실 공감이 됩니다. 그쵸? 뭐 틀린 말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이제 어느 정도 각각의 5가지의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 어쨌든 5가지 요인들이 다 존재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그 중에서 특히 뭐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안드로이드 부재라든지 뭐 토론 중심으로 이끌어져 있다든지 뭐 폐쇄성, 뭔가 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자, 이런 현상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클럽하우스의 의도적인 어떤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앱의 태생을 보면 굉장히 이런 색깔을 많이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5가지 언론들의 지적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꼭 클럽하우스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비판들보다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건 말이죠. 예, 그건 바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운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운을 맞아버린 거죠.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클럽하우스는 1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202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올해 2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잔잔하게 성장을 해왔던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올해 2월, 특히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면서, 그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셀럽들이 등장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하여튼 세계적인 인싸들이 크라를 통해서,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또 중요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이 클럽하우스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진짜 스타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 됐던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2월 8일에, 딱 2월 8일 여기 핫할 때, 제가 이걸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크라를 다룬 방송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썸네일 이미지하고 되게 비슷하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방송에서 이런 셀럽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왜 다시 언급하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셀럽들의 참여가 업체가 혹시나 의도한 마케팅인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지분이나 뭐 출연료를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소위 말하면 계획을 하고 이런 셀럽들을 참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뭐 보기에는 자발적인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끌었던 요인들을 정리했던 부분에서 이런 셀럽들의 참여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런 멘트를 했었는데요. 자, 제가 이 멘트를 왜 다시 소환을 했느냐. 이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이런 마케팅을 만약에 클럽하우스 측이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면, 의도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 회사는 진짜 대단한 고도의 마케팅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 이걸 일론 머스크를 막 섭외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와, 이 회사는 진짜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잘 만든 것뿐만 아니라 와, 이 마케팅 실력 대단한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그건 알 수 없다고 제가 멘트를 했었죠. 그리고 일면 보기에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였고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2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껴본 바로는 회사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그냥 갑자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터진 것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제가 천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운을 그냥 별 의도한 것도 없는데 천운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뇌피셜입니다. 제가 왜냐면 뭐 클럽하우스에 무슨 뭐 마케팅 전략을 다 그죠? 내부 정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저의 느낌을 가지고 제가 뒤에 있는 얘기들을 쭉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 뇌피셜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2개월 전에 봤을 때는 야, 이 회사 진짜 마케팅 역량이 대단한 건가? 아닌가 헷갈렸는데 2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케팅 역량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천운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천운 만난 것까지 좋죠. 근데 회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천운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10명도 안 되는 어떤 개발자 위주의 회사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유저들을 아주 쳐내기에 그냥 바빴을 거예요. 그죠? 아까 보셨죠? 뭐, 세계적으로 보면 2월 달 초만 해도 500만 다운로드였는데 갑자기
1300만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죠? 중간중간 사실 서버 다운도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또 유저가 늘어나면서 오디오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버그도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뭐 많은 문제들을 아마 그냥 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회사가. 그죠? 자,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표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요, SNS 서비스를 붐업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들은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자, 그럼 SNS로서의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행위라는 게 뭘까? 보면 바로 회원 유입과 그리고 컨텐츠 생성을 꾸준하게 유도하고 활성화하고 하는 것이죠. 그죠? 두 가지 축이죠. 회원 유입하고 컨텐츠 생성하고. 그죠? 그러니까 회원 유입을 꾸준히 해서 유저 베이스를 늘리고 그 안에 컨텐츠 생성을 계속 만들어내서 볼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회원 유입 측면부터 한번 보면 회원 유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2월 달에 이미 클럽하우스가 그 성공의 맛을 봤잖아요. 그죠? 인싸들이 뭐 우연한 기회라도 아무튼 인싸들이 한번 딱 들어와 주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 클럽하우스가 이 인싸들의 참여를 꾸준히 유도하고 또 관리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유저의 유입을 꾸준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싸들이라는 게 그렇다고 꼭 뭐 일론 머스크만 계속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클럽하우스 한두 달 사이에 클럽하우스에서 탄생한 스타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뭐 성대모사도 그렇고 뭐 이 여러 가지 방들을 꾸준하게 고정된 시간에 만들어 가시면서 꽤나 이제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사실은 꾸준하게 유도하고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시켰어야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많은 그 SNS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그죠? 서비스가 좋으니까 잘 됐어 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대세가 된 그런 SNS 서비스들은요. 이 성장하는 시기에,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분명히 회사가 이런 형태의 노력을 분명히 합니다. 보이지 않게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회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또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뭐 공개적인 이벤트를 해서 뭐 컨텐츠를 생성할 때마다 뭐 어떤 리워드를 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시점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클럽하우스에서는 뭐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뭐 좀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인싸가 되신 분들을 보면 뭐 클라에서 따로 연락을 받아서 뭔가 뭐라 그러지? 뭐 커미티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임명도 되고 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그러나 뭐 사실 그거 가지고는 되게 좀 애매하죠. 그죠? 예, 뭐 쇼미더머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여기서 열심히 쓰면서 그만큼 뭐 대단한 돈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어떤 리워드가 주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 SNS 서비스들의 알고 보면 성장의 비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SNS를 키우는 마케팅 전략에 ABC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 회원 유입의 배리어,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도 사실은 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어야 했겠죠. 이미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회사고 2021년 2월에 뜬 회사라고 하면 사실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 폭발력 있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대응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회원 유입의 측면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생성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회사가 원래 원했던 컨텐츠, 토론 위주의 조금 진지하고 정보성의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인기 컨텐츠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잡담을 나누는 방이라든지 성대모사라든지 뭐 무슨 뭐 유학이나 이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인기 컨텐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었어야 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메인 화면에 노출을 자꾸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 컨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그다지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토론과 진지한 컨텐츠 외에도 사실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컨텐츠들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줬어야 그 뒤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입소문이 더 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처음에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 기대 수준이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막 대단한 얘기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초점이 가 있다가 그 뒤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점점 흥미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데서 시작이 돼서 그만큼의 대단한 무게감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굉장히 이제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또 한편으로 그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쉽게도 이 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 유입이나 컨텐츠 생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예, 호떡집에 난 불을 끄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인싸들의 활동, 그 다음에 뭐 회원 유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컨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미리 준비하고 예측해서 그 시점에 대응하지 않으면 갑자기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냥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뭐 이 하나하나가 거의 뭐 1년 동안은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뭐랄까,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장 정체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운을 맞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획된 플랜 하에서 이런 인사들이 들어왔고, 자, 뭐 이런 거죠. 뭐 크라에서 생각하기를 자, 뭐, 오케이. 올해 2월에는 일론 머스크 정도급의 인사들을 들여옵시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오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예상했었으니까, 자, 요때쯤에는 안드로이드 올립시다. 올리고, 뭐, 그 사이에 인사들 쭉쭉 올라오는 사람들 있으면은 리워드 줍시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빵 터져 버리니까, 그 뒤로 회사가 사실상 한 게 별로 이렇게 없는 거죠. 그리고 얄궂게도 그 천운을 안겨준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표지에 일론 머스크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사실 그죠? 약간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뭐 일론 머스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준비 안 된 회사를 너무 한 방에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잘못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일까요? 최근까지 4.5조의 기업 가치를 두고 진행되고 있던 트위터의 인수 합병 시도가 전면 중단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어제 오늘 났었죠. 아마도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트위터가 보기에는 클럽하우스 측이 이런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4.5조라는 기업 가치는 너무 과하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계속 시들해질 테니까 좀 더 싸졌을 때 사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정보들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듣고 트위터가 원래도 지금 음성형 트위터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 프로젝트에나 박차를 가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트위터와의 인수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아마도 클럽하우스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회가 온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크라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저 그런 니치 서비스로 남게 될지, 아니면 트위터와 같은 회사에 기존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그냥 매각이 될지, 뭐 아니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고 뭐 레드카펫만 깔아주고 사라지게 되는 레드카펫 깔아준다는 거는 흔히 업계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두주자로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 엄청 피를 흘려요. 그죠? 막 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래서 카펫의 색깔이 레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깔아주고 전사를 하고 나면 그 후발주자가 그 모든 혜택을
받고 갖게 되면서 그 시장을 다 먹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때 레드카펫만 깔아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뭐 크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이 외에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뭐 다시 또 메이저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하여튼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서비스인 클럽하우스의 운명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뉴스가 있는데 다 너무 재밌고 참 이 비슷한 각의 그런 뉴스들이에요. BTS의 소속사인,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죠. 근데 하이브의 대변신, BTS 넘어서 이타카라고 하는 미국의 뭐 미디어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기획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났었고 또 두 번째 네이버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회사인 엠텍이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카카오가 여성 의류 플랫폼 1위 지그재그를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가 미국의 웹툰 업체 타파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 네 가지 거의 뭐 투자와 M&A와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아주 지난주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자랑스러운 소식들이죠. 그죠? 국내에서 돈을 벌었던 소위 말하면 빅 플레이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베팅하는 소식들 너무 좋은 소식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각각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딜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하여튼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경영 능력에 있어서의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사업에 대한 경험이 벌써 이제 라인을 통해서 10년 넘게 꽤 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BTS가 세계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기획사인데 이제 미국의 기획사를 거의 본토의 기획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잘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카카오 역시 최근에 이제 M&A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경영 능력의 챌린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입장에서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이제 거의 뭐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업계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잘 끌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비와 함께 시작한 한 주인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